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 인물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몇 해 전부터 아버지를 대신해 광주를 찾아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광주의 한 소극장을 찾아서 5.18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이런 노 씨의 행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극이 한창인 광주의 한 소극장. 객석에서 박수를 치고 희생자 넋을 기리는 장면에선 고개 내밀며 몰입하는 한 남성. 5.18 당시 신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입니다. 제가 그날의 아픔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지 정말 가늠이 안 가지만 이런 슬픔을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또 바꾸시는 광주에 지난 2019년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등 5차례 광주를 찾아 사죄한 노 씨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는 5.18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 중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 씨의 사죄 행보에 5월 단체는 진정성이 없는 대리 사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뭔가 내놓으셔야지. 아니면 아버님의 해보력이라도 정당하게 해야 되고. 노재헌 씨의 연이은 사죄 행보에 대해 말뿐인 사죄보다는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 내야 하는 이행보증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부실하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관련 첩보를 접수했다며 중앙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이행보증서 제출 과정 전반에 대해 광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법인이 낸 320억 원 규모의 이행보증서가 만료됐는데도 제때 보완되지 않고 협약과 달리 법인이 아닌 제3자가 보증서를 낸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직원과 파견된 경찰관의 가족 등 모두 11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목포와 광양, 한평, 장성 등 6개 시군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오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회 공동 유치를 통해 동서화합, 균형 발전은 물론 영호남을 연결하는 기반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46억 아시아인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 아시안게임. 광주시와 대구시가 오는 2038년 아시안게임을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광주와 대구 모두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했고 각각 국제육상대회와 국제수영대회 등을 치른 경험을 최대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스포츠 기반 시설과 메가스포츠 이벤트 운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 공동 유치에 성공하면 1986년 서울, 이후 부산과 인천에 이어 국내 4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공동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는 물론 스포츠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두 도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서화합을 이뤄내고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 관광 및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 개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공동 유치 선언에 따라 두 도시는 올해 안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개최도시 확정까지는 타당성 조사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유치 신청서 제출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됩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공동 의견서를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남지사와 경북지사가 어제 전남도청에서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두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겠다는 건데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하지만 전남과 경북 등 지방은 인구 고령화로 마을은 물론 일선 시군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 같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과 경상북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전남과 경북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 실질적인 재정 분권, 흑산공항 연내 착공과 울릉공항의 조속한 개항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등 8개 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구를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소멸 지역이 아닌 살아나는 지역이 되도록. 전남과 경북은 한때 한국 경제와 민주 발전의 중심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로 힘을 합치고 동서화합의 큰 물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경상북도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공동 연구 용역을 실시해 지방 소멸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만들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양 지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과 경북은 지난 2013년부터 국회의원들이 동서화합 포럼을 만들어 교류해 왔고 지난 2019년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남 경북 상생 교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소멸에 직면한 영호남의 대표적인 두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완도군이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완도사랑 상품권의 카드형인 완도사랑 카드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편의와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작되는 카드형 완도사랑 카드는 50억 규모의 충전식 체크카드로 다음 달 14일 출시됩니다. 장흥군이 장흥 브랜드쌀 아르미 8톤을 베트남에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열었습니다. 장흥군은 이번 아르미의 해외 수출이 장흥 지역 식량작물의 첫 수출이라며 다음 달 10일 개설되는 호치민 전남도 상설 판매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례군이 일상 속 나눔 실천과 확산을 위해 신타인능의 희망 나눔 가게를 구례읍 상설시장에 개장했습니다. 구례군은 누구나 쌀 뒤주를 열 수 있다는 의미의 타인능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나눔 가게를 열었다며 주민이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면 어려운 이웃이 월 1회 안에 2-3개 품목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과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성군은 이에 따라 관광두레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두레 PD 활동과 홍보를 지원하고 장성만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고형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가동 준비를 위한 시험 운전에 들어가면서 나주시가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발전소를 정기 점검하고 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어제 오전 10시부터 고형 폐기물 연료인 SRF를 투입해 시험 운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인규 나주시장 등은 어제 발전소를 항의 방문하고 사업 신고 수리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시험 운전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나주시가 SRF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잇따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난방공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고 나주시는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소규모 공사장 등을 순찰하는 산업안전 패트롤카가 확대 운영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어제 오전 광주 하남지구에서 호남 지역 산업안전 패트롤카 발대식을 열고 현장 순찰 차량을 기존 16대에서 50대로 늘려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순찰 차량을 이용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규모 공사장과 사업장을 반복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평 월송리 골프장 반대 추진위원회는 어제 한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건설로 소나무 숲이 파괴되면서 인근 친환경 유기농 단지가 인증 취소 위기에 놓였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평군은 환경 영향평가 절차 등을 관련법에 따라 이행했다며 법적으로 합당하게 인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과 관련해 유은혜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세부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에 대해 전면 등교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황에 따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부분 등교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은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사람이 많았던 반면 전남은 옮겨온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광주 지역의 전입자는 17,200여 명이었으나 전출자는 740여 명이 많은 17,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남은 전입자가 18,100여 명으로 전출자보다 230여 명이 많았습니다. 목포시가 교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해양대학교에 목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교명 변경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내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목포시는 학교명에 목포라는 이름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를 뺀 교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포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이제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일부 지역으로만 약하게 오는 정도인데요. 오늘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남 북부 지역은 오늘도 낮 사이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담양과 영광, 곡성 등에는 오후 1시 정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장성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내륙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여수와 고흥 24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도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2도, 강진과 장흥, 완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의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국 북동지방에서 정체하고 있는 저기압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는 비 예보가 계속해서 있는 건데요. 내일도 낮 한때 비가 오겠고요. 주말부터는 당분간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